뭔가의 기운이 있었다. 바람도 되고 나무도 되고 사람도 되는 지극히 크고 그래서 텅 비어있는 에너지 기. 그것은 때로 일기라고 불리웠고 때로는 무국이라고도 불리웠다. 지극히 큰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나니. 아주 오랫동안 기는 불가사의한 자연에 대한 해석이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몸 안의 비밀을 푸는 생명의 열쇠 기. 오늘 우리는 하나의 화두를 던진다. 태초의 에너지 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벽 3시 30분 제 미명이 가시지 않은 거대 도시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아침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50명밖에 안 받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 3시 조금 넘어오니까 뭐 사람이 다 차가더라고요. 다행히 오늘은 비가 오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93살의 침술사 김남수 옹이다. 김남수 옹이 손수 열어놓은 문 안으로 들어서는 환자들. 몸은 이미 찬 기운에 얼얼해진 상태인데 환자들 사이에선 불평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조봉호 씨. 그렇다면 침 한 대 맞기가 왜 이리 힘든 것일까? 여기는 예약이 없고 그날 접수를 해서 진료를 하는데 하루에 인원을 50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명 안에 들기 위해서 환자들이 새벽부터 오든지 아니면 그 전날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또 일찍 3시, 4시에 와서 줄 서서 계시다가 접수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나를 꼬박 세우며 기다려온 진료 시간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김남수옹의 진료는 시작이 된다. 지난 70여 년 동안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해온 김남수옹. 그의 침 끝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조용한 진료실을 울음바다로 만든 건 채 기저귀를 떼지 못한 2살박이 여자아이. 화상 전문 병원에서조차 피부의 자연재생은 어렵다고 진단한 깊은 2도 화상이었다. 얘는 피부 이식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응? 피부 이식이요. 엉덩이 살을 띄어갖고 여기다 붙이겠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걱정 마. 오늘의 2번째 치료. 한 번의 치료로 이미 진물이 멎는 효과를 봤다. 거의 이런 정도면 이제 2번 치료하면 딱지가 지거든요. 그래서 더 오지 말라고 해도 어머니들이 안 믿어가지고 그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나중에 피부 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그런 건데 2번 맞고 나서 뿌리니까 믿어지질 않지. 내가 가만히 흉터 없는 화상 치료를 장담하는 김남수옹.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 속에서
김남수홍의 침술 시술은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화상을 치료하는 침 자리는 어디인가? 몸은 아파요. 이야기에서는 그 어혈을 없애는 자리에다가 이제 즉 혈회라고 하는데 그런다가 이제 침을 이제 찔러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독을 제거하는 데가 이제 축빈이라고 했는데 그 축빈에다가도 이제 찔러놓고 이건 뭐 겉에 댄 거는 겉에서부터 댄 거지 속에서부터 대 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겉에 피부를 이제 치료하는 것은 이제 겉이다. 그래서 외과다 이거는. 그래서 외관이 이 바깥을 이제 관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외관에다가 이제 그 침을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뭐 잘 났거든요. 상처 한복판에 꽂아놓은 침들. 2살박이 아이의 울음은 어느덧 멎어 있다. 많이 아파요. 아이의 진통이 멈추듯 흉터 없는 치료 또한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요. 앞에서 국을 탁 쳐갖고 이렇게 하면서 국을 엎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마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목은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갖고 목은 안 다치고 여기 가슴을 다 다쳤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어려가지고 그냥 뚝뚝뚝뚝 살갗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한결이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건 3년 전. 양방이라는 것은 그냥 외부랑 접촉이 되면 안 된다. 감염된다 그래갖고 하루 그 다음날 딱 의사가 와서 하는 처치라는 게 이만큼 가재를 짚고 오더니 그 가재를 이렇게 딱 집어갖고 빡빡빡 밀어서 그냥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걸 밀어갖고 한꺼풀 다 벗겨내더라고요. 또 완전히 지우개 털처럼 옆에 그냥 수북이 쌓였는데 아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한 달 입원해 성형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깊은 2도 화상의 병원 진단이 나왔다. 없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첫마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갖고 와서 흉터가 없을 거를 기대를 하냐고. 그 일단은 낫는 게 우선이고 흉터는 뭐 성형수술을 나중에 몇 회에 걸쳐서 하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 흉터는 어쩔 수 없이 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애를 이렇게 아프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연락을 했죠. 희망을 버린 순간에 이루어진 침술과의 만남.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냥 침 맞고선도 웃고 떠들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침 맞고 한 30분 놔두는데도. 근데 참 신기한 게 침을 넣으니까요. 그 침 사이로 다 물이 흘러요. 진물이. 한 50개 넘어 이렇게 꽂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하고 놔뒀는데 침마다 다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열이 빠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의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요. 통증도 흉터도 없는 화상치료. 한결이의 화상치료는 그렇게 4번의 침 시술로 마무리되었다. 이 침으로 해서 화상 치료하면은 가장 장점이 빨리 그 통증이 뜨거운 게 없어진 거 그게 최고 장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빨리 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흉터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그 장점이 바로 이 침입니다. 잠깐만 봐볼게. 이주일 후 놀이터에서 우정의 엄마를 만났다. 그 사이 다리의 상처는 얼마나 나았을까. 딱지가 떨어진 자리에선 빨갛게 새살이 돋고 있었다. 흉터가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모공은 다 살아있어요. 모공은 다 살아있고 이제 그 모공에서 이제 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공이 살아있고 털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피부의 역할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면서 우영이는 지금 피부의 자연 재생이라는 회복기를 맞고 있다. 만지지 마 유나. 지지. 같은 시각 김남수홍을 찾아온 환자는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한 직장암 환자였다. 악화된다. 악화돼서 8월에 얘기했을 때 7월이었구나. 7월에 얘기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면 간에 국수차고 황달오고 이래서 이제 더 이상 약도 없고 그러니까 진통제 가지고 있잖아요. 진통제 받아왔거든요. 한 50알.
진행 안 되는 것만 저희 효과를 보는 거죠. 이걸 잘 드시셨네. 환자 가족에게 뜸을 뜰 자리를 알려주는 김남수. 출혈 많이 올 때는 여기 뜨면 딱 근처 뿌리거든요. 침은 치료용이요, 뜸은 예방용이다. 쓸 때와 안 뜰 때와 차이가 나? 좀 편하지? 많이 편해졌을 거야. 마지막 방법이다 이것까지는 한의학에서는 그하고 통증 감소된다는 거 이거 정도는 확신을 갖고 하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저희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니까 왜냐면 지금에서 뭐 의학적으로 뭐 약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신념을 갖고 하는 거죠. 정말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뜸 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뜸 떠요. 암 환자의 통증을 덜어준 김남수홍의 치료법은 만성 질환에서도 효과를 발휘했다. 여러 달째 수면제 없이는 잠을 들 수 없다는 이 환자. 얼마나 오래 드셨다고? 예, 작년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예. 목의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특이한 증세였다. 이걸 석영이라고 그럽니다. 석영이라고 그러면서 목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예, 조금 이렇게 하려면 들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예,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안 들어가려고는 여기 힘이 들어가지고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뚝 끊어질 것 같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손이 예, 그러죠. 자꾸 이렇게 이제 여기다 손대요. 예,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김남송이 내린 진단은 마음의 병. 진단만큼이나 낯설은 처방법이 뒤를 이은다. 침장 치료하는 거예요. 주로 침장. 뇌를 치료할 때는 심장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양방하고는 영 거리가 먼 얘기죠, 뭐. 현대의학으로 해서는 현대의학이랑 직접 이제 있는데 그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가 생겼거나 골맞거나 뭐 이제 균이 들어가 있거나 이제 그걸 적어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전혀 그런 균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운이죠, 즉 기혈. 이 친구의학에서는 이제 임금이 즉 심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걸로 이제 봐서는 안 돼요. 안 보인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마음만 안 보입니까? 많죠. 안 보이는 게 바람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보이고 지금 내 마음 지금 어떻게 먹고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탈이 나버리면은 감히 아무도 모르고 그걸 알면은 고쳐지는 거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원리예요. 예. 성국장. 예. 침과 뜸에 달인 김남수. 그 침술의 바탕에는 경락 이론이 있었다. 또 난 또 맞고 그러거든. 예. 또 같은데. 그 침을 찌릅니까 지금? 그렇다면 경락 이론의 뼈대를 이루는 경락과 경혈은 무엇인가? 그 경락이라는 건 이제 그물과 같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경혈이라는 건 이제 자리, 침 구멍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거를 바로 경혈이라고 합니다. 네. 급소라고 뭐 쉽게 말하면 급소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오장하고 관계된 자리다. 예, 그런 거를 경혈이라고 그러죠. 인체를 기로써 설명하는 경락 이론에선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12경락이 있고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365개의 경혈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 12개의 경락과 365개의 경혈은 그대로 우주의 질서와 연결된다. 우주 혹은 자연과 호응하는 우리 몸은 그래서 하나의 작은 우주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그 경락이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이제 길에는 무엇이 지나가냐면 기와 혈이 지나간다. 기의 통로, 혈의 통로.
이것이 이제 경락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 경락이라는 것의 특징은 우리 그 내부 장기와 외부에 상응하는 그 정보 교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의 통로이면서 우주적 질서를 우리 몸 안에 반영하고 있는 경락 시스템. 이 경락 시스템을 통해 장기는 우리 자신의 정보를 몸 밖으로 보냅니다. 어느 부위의 그 흐름을 보고서 이것을 이제 자극을 하면 또 나을 것이고, 또 어느 부위에 쉽게 말하자면 반응을 보고서 어느 장기 이상이다. 이와 같이 생리병리적인 그 예후와 또 병변, 또 그것의 치료 방법을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는 것이 경락이거든요. 그래서 경락이라는 것의 정의는 장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와 있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그 반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현상을 인체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왔는데, 중국, 인도 등지에서 양생술의 토대가 된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론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자신을 하나의 자연으로서 파악했던 그들의 꾸준한 연구는 경락 시스템이라는 이론으로 집대성되는데, 그 최초의 기록이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몸에는 혈액의 흐름 외에도 정보를 전달하고 조절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고, 이 에너지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가리켜 병이 났다고 한다. 기가 뭐 막혔다랄지, 그 오장육부, 어떤 오장육부도 음양오행에 의한 이제 그런 균형이거든요. 균형을 말하려니까 이제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오장육부가 어떤 놈이 하나 세도 병, 약해도 병 그러거든요. 그러면 눈이 나쁘다. 그럴 때 간 기운이 너무 세서도 이제 눈에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간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눈에 이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세서 온 거냐, 너무 약해서 온 거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너무 세서 온 것 같으면은 억제를 해서 약하게 해서 그걸 이제 눈을 치료를 한 거고,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간을 도와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힘을 내서 눈을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침구약의 치료를 하면서 병이다 이제 뭐다 이제 그런 겁니다. 황하 문명의 발상지이며 5천여 년에 걸친 장대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철학을 꽃피운 나라 중국. 이곳에서도 막힌 길을 뚫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기곡만 1,300여 가지가 넘는다. 중의학의 메카라고 불리는 북경중의대. 최근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기곡 마사지다. 기곡 마사지는 주요 병원에 전담 치료사가 배치될 만큼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곳이 마서주의 기공치료 교실이다. 구대째 가업으로 기공치료를 하고 있는 그녀의 소망치타법은 경락 마사지에 기공치료가 더해진 형태로 환자의 대부분은 난치병 환자들이다. 但是眼科医院检查的时候是0.2吧，差不多。那现在？然后现在刚才你们也看见了，差不多2.0。
已经到2.0了，大概马老师给治了17、8次吧，以后都是基本上都是我给他捶。然后到毛老师那儿一试呢，确实是效果非常明显。第一次做就提高2行，然后大概做了4、5次以后，今天是可能也就第5次，就已经长到1.2了。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소망치로 경락을 따라서 경혈점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락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대중 강조가 있는 날, 마서주 교수가 시범을 보이는 것은 경혈점을 자극하고 경락을 열어주는 동작들이다. 引气金手导引的，提到锁骨处，大臂不动，小臂展开，坠肘画弧，手如暗球之状，徐徐下落。所以我父亲有一句名言，就说研究气功，手背明白经络。如果不明白经络的走向，就如同盲人骑瞎马，无所适从。 所以很多人问我说练功能不能练偏了？只要你的思维活动符合于人体的经络走向，不会出现偏差。所以昨天我不是说什么叫气功？ 생각, 마음을 일치시켜 기를 흐르게 하는 것. 기공 마사지 역시 그 원리는 조기 취신, 즉 경락을 따라 흐르는 기를 조절하는 데 있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줄 사람은 평범한 가정주부 강복희 씨. 딸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지만 1년 전만 해도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빨았어? 아니. 그런데 안 빨았어. 면역체계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베체트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이다. 발병 첫 해인 지난 2001년 그녀는 6차례나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다. 근육이 부으면 근육 조직이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찢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발등 같은 데 부으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그 마약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냥 일반적인 주사는 진통제는 듣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몇 년은 움직이지를 못했죠. 거의 생활을 못했어요. 외출은커녕 실내에서도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강복희 씨. 이때 만난 사람이 김남수홍이다. 반신반의하고 그냥 이게 마지막 길이구나 하고 한번 가봤는데 원장님이 이대로 두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장기들이 많이 부어 있었고 너무 상태가 악화된 상태라고 안 좋았다고. 그래서 나을 생각을 안 하고 좀 완화시킬 작정으로 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다녔어요. 나도 안 믿었어. 근데 주사짜리가요. 지금 이게 다 풀린 겁니다. 이게 나은 겁니다. 이게 돌덩이 같이 해가지고 침으로 늘 찔렀는데 좀 많이 풀렸어요. 이제 주사를 하도 많이 놔가지고 이게 돌덩이 같이 안 들어가. 또 본인 이제 놔두려고 해서 내가 놔줬는데 많이 풀렸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 저 외국돈 이제는 가잖아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나와서 이제 갈 수 있지 이제. 네. 내가 볼 때는 양방에서는 베제트니 뭐니 희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희귀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 척추가 삔인 걸로 나는 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니까 지금 다 나아가는데 지금 뭐가 나타난 거면 지금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타난 거예요. 몸 안의 질병을 몸 밖으로 드러낸 것은 기의 작용. 그 생명 에너지가 원인 치료를 가능케 했다.
태초에 하나의 기운이 생겨나다. 차별성이 없는 무국의 상태. 차별성이 없으니 상대성이 없고, 상대성이 없으니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없는 텅 빈 에너지. 이 일기에서 만물이 스스로 그 형상을 드러낸다. 기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은 때론 바람으로, 물로, 때론 사람으로 그 형상을 만들고 유지한다. 두 팔을 높게 치켜들면 기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의 성질을 담게 되고, 몸을 둥글게 웅크리면 기는 둥근 바위의 성질을 담게 된다. 내가 우주이며 세상 만물이 곧 나인 전일적이고 유기체적인 우리. 태초의 일기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다. 띠딴 공원의 아침은 태극권으로 시작된다. 이곳에서 태극권을 연마 중인 사람들은 평균 70세 이상의 노인들,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도 있다. 십 년째 수련 중인 취엔 할아버지. 그가 말하는 태극권의 묘미는 이렇다. 太极拳它本身就是呢，这个以静带动，以四两拨千斤，它这么一种拳术，对吧？你看了它好像很柔，实际上它这个是在练的时候是很柔，实际上要攻的时候它是很强的，对吧？但是你别看它哦，怎么那么慢呢？ 对吧？你真要攻我的时候，他是这么来的，对吧？你打他一拳，他啪一下给你打开了，是吧？但是你练的时候不是这样练，他练的都是很柔的，啊，全身的，把那个呼吸配合起来，是吧？这个腰、腿、头部啊，都一起动，啊，你不能说我光练一个手动，不是，你必须。 要跟着动，是吧？腰带全身的，它是腰带着走，啊，这么才有用。 수련이 깊어지면서 찾아드는 평화의 순간들. 그것은 건과 몸이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잡념이 사라지고 고요해지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기술연 태극권. 몸과 마음을 합일시켜 나가는 기술연을 한 태극권 사범은 이렇게 말한다. 对，因为气质呢一样，想弄个气质呢，感觉个气，人配合这个呼吸，呼这个气往下沉了，气往下沉了。 이른 새벽부터 하늘의 기운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국선도 수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은 사범과 딸 은혜 씨다.
첫 동작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을 여는 동작이다. 평범한 50대 주부의 모습인 이정사범은 국선도 수련 경력만 20여 년. 수련장을 운영해온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것은 딸 은혜 씨였다. 귀를 어깨 쪽으로 하나, 둘, 하나. 증각돈 치지치령 볼도 이루구헐 청생 국선들은 이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들의 인생에서 결핍되었던 부분들이 메꾸어지고 삶은 다른 빛깔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은혜가 수련을 하면서 걔가 평소에 말이 없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가 속상한 게 있는지 뭐 즐거운 게 있는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수련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래서 명랑하고 좀 밝아지고 굉장히 그게 그렇다니.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대학에서 청소년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은혜 씨. 그녀는 요즘 풍물패를 리드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아버지의 변화에 주목한다. 아빠가 되게 이제 날카롭고 깐깐하고 이제 타인에게 있어서 좀 배타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랬었는데 특이성이 많아. 숙제 특이성이 많아가지고 7년째 국선들을 수련하고 있는 고광균 교수. 성면도 칼이었어요. 어떻게 날카롭고 막 조금만 하면 화내고 그래서 늘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떤 것을 균을 죽일 때 쓰죠? 미생물학을 다루는 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다. 너그럽고 소탈한 그의 성품 때문이다. 그러나 7년 전의 상황은 달랐다. 옛날에는요. 저랑 같이 걸어가다가 학생들이 마주오잖아요. 그때 제가 남편의 인기도를 알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만 앉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쫙 비켜가요. 그런데 요새는 나랑 걸어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탁 와가지고 막 여학생들 제잘제잘 얘기하고 막 팔짱 끼고 뭐 얘기하고 뭐 보여주러 끌고 가고 아주 친밀감 있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고 교수가 국선들을 시작한 것은 순전히 건강 때문이었다. 당시 체중이 40kg에 불과했던 그에게 의사는 앞으로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랬던 그가 국선들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인심까지 얻고 있다. 다른 일을 포용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법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은 물론 성격과 인생까지 바꾼다는 국선도. 그 행동의 비밀을 살펴보자. 그래서 엄지, 검지로 기운을 보내시고 국선도 행복의 출발점은 기혈순환 유통법이다. 숨을 마시면서 동작에 들어가고 내쉬면서 동작을 푸는 것이다. 호흡에 익숙해지면 숨을 마신 후 그 기운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다시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기혈순환 유통법은 우리 기운이 몸 안에서 잘 돌도록 준비하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운은 관절에서 막혀서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을 고루고루 잘 풀어서 말하자면 대문을 잘 통과하도록 열어놓는 거죠. 근데 이제 관절 중에도 왕이 척추잖아요. 그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또 오장육부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루고루 다 풀어주는 것이 기혈순환 유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문들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단전 행공. 국선도의 기본 원리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즉 운동과 호흡과 마음, 이 3단전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단전 행공은 우주의 기를 내 안에 쌓이게 하고, 단전에 모인 기운을 각 장기로 보내 장기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몸 구석구석의 기를 순환시켜 생명력을 키워낸다. 단전 호흡을 하면서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서 내 단전에 쌓이고, 그것이 내 몸을 고루고루 잘 돌아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깊은 단전 호흡으로 심파가 안정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깊은 그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여유롭고 너그러워지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은 주의가 보이잖아요. 몸이 하나의 궤도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태가 몸과 마음과 기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상태다. 몸과 마음과 기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움직이면 점점 태초의 기, 즉 일기의 상태에 가까워진다. 일기와 가까운 이 지점이 바로 근원적인 지혜에 도달하는 지점인 것이다. 단전 행공은 또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우리가 단전의 기운이 많이 쌓이고 수련이 잘 되면 몸의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거든요. 그 단전 행공을 하고 호흡을 할 때 우리 이제 대뇌가 쉬기 때문에 그 간뇌와 중뇌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 치유력, 면역 기능이 아주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치유되고,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들이 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밖에서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약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조금 아프다고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은요, 몸이 꾀를 부리고 그 공장이 쉬어버려요. 기 수련을 하기 전까지 이정은 사범은 디스크와 만성위장병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병약한 주부였다. 그 우선적으로 크게 변화된 건 몸의 변화죠. 아주 저보다 어떻게 보면 뭐 병이 더 많았다 그럴까? 결혼 당시만 해도 그 죽도 못 먹고 이제 미역 먹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아주 쇠약했거든요. 이게 본인이 저한테 그 당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뭐 40을 넘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혹은 아침에 제대로 매일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던 그녀가 우연히 잡지를 통해 국선도에 입문했고, 수련에 전념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건강과 함께 잃어버린 웃음도 되찾았다. 몸이 완전히 이완돼 있고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다 비우면은 누구나 그건 느끼게 돼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을 고루고루 잘 돌면서 내 안에 어떤 생명력,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런다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수련이 잘 될 때는 정말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다, 몸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제일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고, 저는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새끼손가락이 양 옆구리를 타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주먹 쥐시고, 오른발이 앞으로 쭉 미시고 뒷다리 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 기수련도 일정한 경지에 이르르면 규칙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동작도 마음도 흐르게 된다는 것. 침술, 기치료, 기수련과 함께했던 현장 기록. 그 끄트머리에서 김남소홍을 다시 만났다. 이장입니다. 신마지로들 나오십시오. 서울서 부당 선생님 오셨어요. 그가 외딴 섬에서 풀어내게 될 365개의 경혈과 12개의 경락 이야기. 태초의 에너지가 하나이듯 우리의 몸과 마음과 기는 하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내 몸 안의 우주와 만나고 있다.